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네.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선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결과 보셨죠? 네. 야, 정말 참 역시 박용진 네, 혹시나 예상했던 대로 혹시나 그랬어요. 했는데 역시나로 네. 끝나버렸다. 저는 이제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들어가고 30% 자기가 얻은 득점의 30% 감산이니까 한 59% 얻으면은 네.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59%를 못 얻었다 이런 거고요. 저기가 이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그 ARS 여론조사 50%에서 했는데 보니까 51점 몇몇 대 48점 몇몇 둘 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네. 오늘 그 박용진 의원이 자기가 받은 또 정봉주가 득표한 거 그대로 퍼센티지 다 공개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양쪽 다 박용진이 51점 몇 %고 정봉주는 48점 몇 %인데 그러니까 하위 그것만 적용이 안 됐다면은 박용진이 이기는 게임이었죠. 네네.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결국 그 하위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거 이건 결국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하고 뭐 경쟁을 했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이 예전에 그 당 대표 경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 민주당은 박용진 같은 사람도 공천받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용진이 탈락하는 그런 민주당이 그렇죠. 됐습니다. 정반대의 민주당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민주당, 결국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더 황당한 것은 서대문 갑에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겠다고 청년 특구로 정해놔놓고 여기에 대장동 변호사를 갑자기 갖다가 내리꽂습니다. 평택갑에 출마하고 있던 김동아 변호사를 이 김동아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정진상 변호사입니다. 네. 김동아를 갖다 꽂아요. 꽂아놔놓고 탈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3위를 한 성치훈이를 갑자기 그냥 무슨 뭐 이 안희정 저 옹호 있다고 그래서 그냥 이 탈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러면 한 사람이 탈락을 하면 2명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를 김동완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어제 서버가 다운됐어요. 왜 다운됐겠습니까? 이게 국민 여론조사거든요. 이게 집중적으로 개딸들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다운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대장동 변호사가 어제 후보로 선출이 됐고 김지호라는 부대변인 저기 옆에 있는데 네. 저게 이제 이재명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부실장이죠. 네, 지금은 부대변인 됐어요. 부대변인. 네, 네. 부대변인이 됐는데 이자가 이제 자기의 페이스북에다 김동완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네. 민주당 당원에 보면 당직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규 위반이에요. 네, 당규 위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됐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박균택, 그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저 양부남. 양부남, 그다음에 이제 김동아, 대장동 변호사들이 이제는 아예 원내로 들어와서 그렇죠. 그냥 이재명을 그냥 원내에서 이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냥 변호사들이 그냥 원내에 들어와서 그냥 그 국회의원 하는 그런 정당이 돼 버렸어요. 야, 진짜 그 김동아 이게 요번에 이제 이재명 공천 중에 가장 그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고 가장 막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서대문갑이 연세대학교 또 이화여대가 있는 곳 아닙니까? 네. 근데 원래 3인 경선에 들어갔던 성치훈 씨는 그 연세대학교 출신이래요. 네, 네. 근데 이제 김동아 씨는 건국대학교 출신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대문하고 특별한 연고도 없어요. 맞아요. 연고도 없는데 성치훈을 잘라버리고 김동완을 넣었다 뭐 이런 건데 아니 성치훈이 안희정을 약간 두둔하는 듯한 그래서 저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다 그러면 아니 그 박원순 피해자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 그 여성들 있잖아요. 네, 남영이 뭐 등. 이번에 다 공천 받았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네. 예. 그걸 바꿔버리고 그리고 보니까요 이것도 룰도 막 바꿔버렸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뭐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그러다가 전당원 투표보다는 권리당원이 이제 개딸들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당원 투표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서대문 갑의 후보를 선출하는데 재밌는 게요. 네. 예, 전체 권리당원이 70%고 서대문갑 권리당원을 30%로 계산한 거예요. 아니 서대문갑 후보를 선출하는데 왜 서대문이 아닌 사람들이 그걸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개딸들이 차전해서 그래서 서버가 다운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개딸들 서대문만 그 하기에는 좀 이제 서대문갑의 개딸 비중이
뭐 확실치가 않아 보였던지 어땠던지 그러니까 전체 권리당원 중에서 한 70%를 이쪽으로 끌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동화가 안 될 수가 없죠. 참 이재명이 뭐 사천이 아니라고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었는데 결과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게 사천이 아니고 뭔 사천입니까? 자신의 변호인들을 전부 다 이번에 공천 줘서 지금 원내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무슨 사천이 또 있겠어요? 그 증거가 이미 뭐 김동완까지도 제일 이 김동완 변호사는요 뭘 했냐면 변호 활동보다 이 면회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주로 한 사람이에요. 정진상이 면회 다니고 다 이 저 김지호랑 하고 정진상하고 다 같은 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됐고 자 특히 이번에요.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예전에 김남국 코인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김남국 코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있냐면 바로 이번에 경선에 출마했던 그 권지용 이번에 권지용이 이제 이번에 서대문 갑에서 서대문 갑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원래 이제 상위로 올라갔는데 이 친구가 연세대 출신이고 연세대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네. 자, 이 친구라든지 그 옆에 있는 박성민, 이현주한테 떨어졌죠. 네. 쭉 요 8명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자, 민주당에서 뭐. 그동안 그래도 이게 뭔가 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이 젊은 정치인들이 이번에 경선이나 뭐 등등해서 전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왜 떨어졌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보복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아시겠지만 원래 이게 장경태가 말이죠. 제가 기억하기로 장경태가 처음에 이거 같이 하자고 그랬다가 확 발을 빼버렸잖아요. 자기는 그렇죠.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그나마 민주당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전부 다 이번에 그냥 공천 탈락 이런 걸로 해서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왜? 바로 이재명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참 근데 민주당은 대단한 집단인 게 저런 식의 막장 공천, 무지막지한 공천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김부겸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어요. 또 없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게 민주당입니까? 민주 파괴당이죠. 요번 이런 막장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민주를 얘기할 수가 없는 당이 돼버린 거예요. 민주 파괴당이 된 거예요. 반민주당이 된 건데 그런데 김부겸 같은 그나마 그쪽 당에서 좀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이재명 들러리 서는 거 보세요. 네. 아, 참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임종석도 뭐 일단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라 했고 본인은 아마 이제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아마 친문들을 좀 다독거릴 것 같은데 속내는 좀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김부겸 저 선대위원장도 보니까 본인이 지금 정계 은퇴를 했는데 이 보니까 스스로 정치를 좀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선을 좀 도전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냥 불쑥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를 어쨌든 간에 돕는 신용이라도 일단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다음에 어떤 만약에 이재명이 날아갈 경우에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동교동계라든 이런 데서 내략이 됐답니다. 앞으로 밀어주기로. 다 그래서 이제 이 김부겸이 이번에 선대위원장 맡은 이유도 자,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날아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할 수 있는 주자는 너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이번에 그냥 나서서 선거 그냥 돕는 척하고 있다가 이재명 날아가면 8월 전당대회 때 대표로 나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라. 뭐 이런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도 뭐 그 분석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이재명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 재판이나 그다음에 이번 선거라든지 선거 패배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걸 놓고서 뭔가 책임론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저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네. 이재명의 성적표가 괜찮으면 뭐 김부겸은 뭐 다 날아가는 거죠. 다 그냥 완전히 그 뭐 들러리 서준 꼴이고 네. 임종석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참 이재명이 세상에 제일 잘생겼다는 안귀령이 지역구 가서 참 지역구 주민들한테 아주 톡톡히 창피를 당했습니다. 이 동네 무슨 동인지 아냐? 몰라요. 모르겠어요. 말도 못합니다. 동네 이름이나 좀 제발 알고 좀 와라. 뭐 이런 아주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이런 사람들이 공천이 됐는데 참 저는 참 개탄스러운 게 이렇게 그냥 갑자기 때렸었는데 왜 30-40% 지지율이 나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도봉갑이요. 동이 7개 딱 있는데 네. 굉장히 심플해요. 쌍문동, 홀수동, 1동, 3동. 네. 창동이 창 1동부터 2동, 3동, 4동, 5동. 그러니까 쌍문동하고 창동만 있는 거예요. 쌍문동이 2개 동, 네. 또 창동이 5개 동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그 TV 화면에 나오는 데는 창 2동하고 창 3동 이 4차선 도로인가 6차선 도로인가 그래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경계인데 거기에 이제 전통시장이 이제 창 2동 쪽에도 신창시장이라고 있고 네. 창 3동에도 뭐 골목시장이라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안규령이 모른다는 거예요. 네. 뭐 복잡합니까 그게? 네. 네. 참 이게 참 우리 좀 치호님이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오전 재판에 어제 출석을 좀 연기해달라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아침에 선대위 발족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선대위 발족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참석해야 된다는 이유로 결국 아침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을 하지 않고 오후 재판부터 지금 2시부터 재판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오후 재판이 15분 만에 종료됐다고. 이건 뭐 진짜 재판을 뭐 하려는 겁니까? 안 하려는 겁니까? 이게 진짜? 정말 법치농단입니다. 네? 이 정도 되면 법치농단. 아니 그 실컷 오라고 그랬다가도 재판 15분 만에 종료하는 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게 도대체 재판부가 이게 참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서 언제 이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자, 어쨌건 지금 민주당은 뭐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공격 태세를 지금 좌파 언론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을 놓고서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뭐 특검법까지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조금 대통령실에서 절차상 이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좀 저는 좀 이거는 문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왜냐하면 타이밍이 이건 너무 뭐 안 지금 좋습니다. 아니 선거 끝나고 저 임명해도 뭐 좀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는 대사인데 대사가 무슨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좀 뭐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이후에 보내면 뭐 어디 덧납니까? 그걸 꼭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냥 꼭 굳이 보내겠다고 저걸 해서 더군다나 또 출국 금지된 사실도 모르고 저렇게 했다가 뒤늦게 이렇게 괜히 이거 쓸데없는 지금 선거 이슈만 만들어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국가안보실에 이게 지금 외교 쪽 그 하는 여기가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최소한의 정무 감각은 있어야죠. 네. 근데 이거는 참 진짜 타이밍 안 좋습니다. 예. 이거는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좀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요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후보들 정말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하나 할 때 왜 정무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이종섭 장관이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 출국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파악을 못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데다가 그리고 한 달 뒤에 보내면 뭐 어디 뭐 문제가 생깁니까? 근데 그걸 굳이 왜 선거 전에 이렇게 보내서 온 그냥 아주 그냥 야당은 지금 신났어요. 그냥 새로운 이 이슈가 생겨서. 참 제발 좀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 진짜 이 당이 힘들어집니다. 아까 전에 그렇죠. 말씀했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있는 참모들 이거 대통령께서 가만 놔두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는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내렸고 이런 걸 했는지 이 반드시 좀 원인을 찾아내서 따끔하게 책임자를 좀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힘 빠져요. 이게 지금 안 만들어도 될 문제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정말 신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민생 토론회 하면서 쭉 점수를 야금야금 하고 굉장히 올려놓은 거를 이런 거 한 19번, 방으로 19번. 그냥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 옆에 모시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금 19번이나 지금 전국을 돌면서 지금 민생 설명회 하고 있고 지금 악정고토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버리면서 이렇게 지금 야당한테 지금 좋은 호재를 주는 이런 황당한 참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정말 진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